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중에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됐고 오른쪽 보시면 페소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고 중앙은행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은 그 대통령 출마를 할 때부터 비트코인 맥시로서 출마를 했고 실제로 이제 자국 화폐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을 찍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진국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이 먼저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전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걸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터넷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고 또 국가 자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빨리빨리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좀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으로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IT 강국이 되었고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대통령이 비트 맥시가 당선이 되면서 아마 엘살바도르처럼 제2의 엘살바도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GDP는 엘살바도르보다 17배 크다라는 말인데 엘살바도르가 21년 불장의 자국 화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거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미국한테 졌던 빚을 지난 2년 동안 싹 다 갚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그런 식으로 경제를 새롭게 한번 모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소유의 크립토커런시 관리 회사인 조디아가 홍콩에서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고 도이치뱅크는 2014년에 구입한 뉴욕시 사무실 건물에서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있게 된다. 주요 임차인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떠난 후 사무실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도이치뱅크는 이 건물을 5억 달러에 구입을 했고 최근 주요 임차인을 잃은 후 사무실은 31%만 조명가 되었다. 위워크가 파산으로 인해 뉴욕에는 70개의 부동산의 임대가 중단할 계획인 것과 동시에 이뤄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문가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중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전 세계의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물에 대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떤 위기, 경제 위기나 침체가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어떤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 번의 위기나 조정이 온다면 그에 대한 재료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기업 파산 혹은 기업 파산이 이어져서 나오는 이제 옛날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그런 식으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리먼의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이 터진 게 문제였고 그래서 금융 위기가 2008년도에 온 건 맞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오히려 금리에 더 예민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물론 금융자산의 조정이 그렇게 되면 잠깐 있겠지만 이후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과 동시에 돈을 다시 찍어내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장은 또 새로운 신고점을 가기 위해 랠리를 펼치겠죠. 그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자가 제거되었으며 현재 건전한 수준의 미결제 관심으로 현물 시장 상승률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BTC는 재충전되어 달 임무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임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보통 아래 보시면 펀딩 back to normal이라고 하는데 펀딩 이 fee가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는 기본 장에서 0.01 정도예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바이낸스 피처스 선물 거래 들어가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딱 눌렀을 때 무기한 선물에서 펀딩 피가 상단에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은 원래 현물 매수, 현물 매도를 먼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숏보다는 롱에 더 습관적으로 잘하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숏보다는 롱의 펀딩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0.01 정도가 기본값인데 최근에 거의 0.02, 0.03까지 비트 펀비가 올랐었어요. 이번 불장이. 그래서 그게 싹 다 이번에 잠깐 조정을 주면서 떨어져서 펀비가 청산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펀비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와중에 코인베이스에서 현물로 매수가 많이 진행이 됐다. 따라서 이번 조정에는 현물 매수가 많았고 선물 거래자는 청산당한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닥터 프로핏 요새 좀 잘하다가 한두 번 정도 틀린 사람인데 닥터 프로핏이 한 얘기는
3주 전 일요일 보고 3주 전에는 이 사람은 34,000에서 38,000으로 예측을 했고 2주 전에는 38,000에서 34,000으로 예측을 했다. 근데 어쨌든 34,000까지 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 조정이 왔고 그래서 38K에서 현재 MA 21선 지역으로 덤프를 예측을 했는데 자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결국 MA 21선이 이 선인데 지금 선이 많이 올라와서 36K 위에 선이 안착되어져 있고 이 선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면 38.5K에서 39.2K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은 뒤에 내용을 보면은 38K를 돌파를 한다면 44K에서 48K까지 오를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했던 얘기는 오르기 전에 뭐 이거는 모를 일이지만 몇 주 안에 SEC 거래소 규제 테러 자금 조달 등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바이낸스를 한 번 더 패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정이 올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올라갈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일단 비트 보기 전에 달러 인덱스 먼저 한번 볼게요. 달러 보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달러가 놓여져 있고 생각보다 좀 조정값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구간부터 달러가 무려 3%나 빠졌고 이에 따라서 다른 금융 자산들이 싹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비트의 경우를 보면 지난 영상에서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밀었던 거는 도지 캔들이나 뭐 약간 음봉 캔들로 처리가 돼서 마감할 것 같다. 그래야 RSI가 조금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이제 밑골이 달고 올라온 캔들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대도 아니고 되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조정도 다 나왔던 그 주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 상에서 과매수 구간이 없이 거의 우측으로 횡보해 버리는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캔들들인데 이 캔들과 좀 유사한 캔들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도에 있었던 10월 말과 11월의 캔들들인데 이러한 형식으로 캔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예견된다. 이때처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수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뚫었을 때 추가 상승, 뚫으면 추가 상승, 여기 지금 뚫으면 추가 상승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의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상에서는 약간 이렇게 캔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삼각 수렴 이후에 상방 이탈을 하고 다시 또 조정 줬다가 또 상방 이탈하면서 약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무빙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앞뒀을 때의 패턴 중에 하나가 보시면 여기 하단 지지선을 이렇게 4시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지지선이 형성이 초록색으로 됐어요. 위엔 저항선인데 위에 저항선을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저항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통 이 패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라이징 웨지를 그리는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라이징 웨지는 원래 아래로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패턴에서 특이한 점은 상승장으로 갈 때, 그러니까 반등 강세장으로 갈 때는 상방 이탈하면서 이거를 뚫어주게 돼요. 그러면 위에서 숏을 잡은 사람들이 다 터지면서 상승의 촉매가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37.5K를 기준 혹은 38K의 이 전에 있었던 이 상단 이 상단을 기준으로 잡고 뚫으면 추가 상승한다. 근데 이 얘기가 아까 닥터 프로핏 얘기한 거랑 되게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쪽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